우리 집 하면 반짝거리는 호수와 완만한 언덕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거리를 지나서 언덕을 넘고 호숫가를 따라 걷다 보면 빨간색 지붕이 눈에 띄는 우리 집이 보인다. 엄마 아빠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대문을 지나면 앞마당에 있는 커다란 레몬나무가 우리 가족을 반겼지. 돌아갈 용기가 없었던 나에겐 아주 작아도 좋으니 계기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 마침 도착한 이모의 편지는 그런 것이었다. 아도라에게 잘 지내니? 릴리의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얼굴을 못 봤구나. 하고 싶었던 일은 잘하고 있는지. 소식 들은 지가 오래되었네. 모쪼록 잘 지내고 있길 바라며 펜을 들었어. 다름이 아니라 네 엄마에게 받은 목걸이를 잃어버렸는데 최근에서야 너희 집에 두고 왔다는 게 기억났지 뭐니.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했는데 다행이지. 그래서 말인데 번거롭겠지만 찾아서 보내줄 수 있을까? 아마 다락방에 있을 거야. 네 엄마를 보러 갔을 때 다락방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거든. 부탁하마. 이모가. 집 안 간 지 오래되었지. 이제는 정리하러 가봐야 하는데. 그래,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가야 하는 때인지도 몰라. 당분간은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집 열쇠가... 찾았다. 너무 오랫동안 안 써서 그런지 녹슬었네. 닦아야 쓸 수 있겠어. 해서 청소를 시작하는군요. 물건을 어느 정도까지 닦고 나면 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탭키를 홀드해서 먼지 쌓인 구역을 확인하세요. 아, 요렇게? 좋아요, 좋아요. 전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깨끗하게. 99%에 도달하면 마무리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물건을 100% 닦아 완성하거나 마무리하기 버튼을 눌러 완성하세요. 오케이, 100%. 나이스! 과거에서 온 먼지가 쌓인 기억. 청소를 안 한 지 오래돼서 그런가. 먼지가 너무 많아서 숨쉬기가... 일단 목걸이도 찾을 겸 다락방부터 가보자. 이게 왜 잠겼지? 생각해보니까 다락방은 들어간 적이 별로 없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관리하기도 했고.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청소해야 하니까 정리하다 보면 다락방 열쇠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디서부터 치우는 게 좋을까? 먼지 봐. 어떡할 거야 이거. 집 열쇠.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녹슬었다. 하지만 이제 깨끗하죠? 방치된 지 오래된 집은 마스크 없이 숨도 쉬기 힘들 만큼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우선 거실의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고 청소도구를 하나씩 꺼내서 털었다. 대청소하는 날이면 난 바닥 담당, 엄마는 가구 담당, 아빠는 창문이나 높은 곳 담당이었다. 눈을 감으면 예전처럼 엄마가 가구를 뽀득뽀득 닦는 소리나 아빠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거실부터 구석구석 정리하다가 선반에서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액자를 발견했다. 크기를 보아 오래전 찍은 첫 번째 가족사진 같았다. 챕터 1 옛날 옛적에 특별한 가족사진. 아빠 왜 이렇게 장꾸야? 첫 가족사진을 찍으러 간 날 아빠는 엉뚱한 제안을 했다. 아빠가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그날은 평소보다 더했다. 우리 다 같이 인형탈을 쓰고 찍는 건 어때? 아도라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찍는 가족사진인데 특이하게 찍으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좋잖아. 아빠는 사진관 한 구석에 있던 커다란 인형탈을 품 안 가득 끌어안고 보챘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며 한숨을 푹 쉬었다. 또 시작이네. 그렇게 중얼거리시면서. 그림 나왔죠? 아빠가 댕댕이네. 엄청나게 큰 인형탈이었지. 하여튼 장난치는 거 좋아하셨어. 엄마랑 다르게. 엄마는 누가 봐도 T일 것 같아.
결국 인형탈은 쓰지 못했었지. 그러네. 인형탈 안 썼네. 인형탈 못 쓴 거야? 아쉬웠겠다. 좋아요. 뒤집어서 우리 가족 forever. 뭔가 벌써 마음이 살짝 무거워지는데. 아까 초반에 릴리의 장례식 엄마겠지? 여보, 많은 가족들이 평범하게 찍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에이, 그냥 특이하게 찍을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설마 그렇겠어? 제발 사진은 장난치지 말고 찍자. 응? 그치만 아도라, 이거 좀 봐. 귀여운 고양이야. 내가 안 되니까 이제는 아도라를 설득하시겠다? 너무 귀여운데요? 처음으로 다 같이 찍은 가족 사진. 인형탈은 못 썼지만 작은 장난이 숨어 있다. 아빠의 뿌이. 아빠 시무룩해졌어. 그야말로 창을 든 아빠와 방패를 든 엄마의 싸움이었다. 승자는 언제나처럼 엄마였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아빠는 시무룩한 얼굴로 어깨를 늘어뜨렸다. 나는 엄마가 사진사와 얘기하는 동안 몰래 아빠에게 다가갔다. 아빠, 다음에는 꼭 인형탈 쓰고 찍자. 아빠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 아빠가 내 머리 뒤로 V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 들킨 아빠는 꿀밤을 아주 크게 맞고서도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 모습이 너무 아빠다워서 우리 가족 모두 크게 웃고 말았다. 어울리는 모습? 어렸을 때 엄마는 종종 부엌이랑 다락방에는 혼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혼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하지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이다. 청개구리 마인드 발동! 엄마와 아빠가 집을 비운 어느 날 신나서 부엌에 들어갔다.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찬장을 보려고 의자를 끌어 위로 올라갔다. 설레는 마음으로 찬장을 열자 예쁜 찻잔이 잔뜩 보였다. 그 중에서도 제일 예쁜 도자기 찻잔을 꺼내서 구경할 때였다. 찰컹!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돌아온 거다. 누구야? 놀란 내게서 찻잔이 미끄러지며 떨어졌다. 쨍그랑! 커다란 소리와 함께 찻잔은 산산조각나 깨져버렸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곧이어 다급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였구나. 그리고 얼어붙은 뭐라 형용할 수 없이 굳은 얼굴의 엄마와 마주쳤다. 엄마 놀랐어. 그때 엄마는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 엄마의 그런 얼굴은 처음 봤었지. 엄마한테 되게 소중한 물건이었나 보다. 그죠? 뭐였을까 이 물건이 엄마에게? 이 로고는 뭐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생긴 게 마법봉 같기도 하고 무식이냐 조식이냐 날개 단 마법봉. 이 모양 알아요 저. 이거 약간 그 펜, 볼펜, 만년필 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갈라진 틈 사이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요거 하나만 닦으면 100%일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과거에서 온 어울리는 모습. 엄마 얼굴 어두워졌어. 엄마, 미안해. 내가 실수로 찻잔을 깨뜨려서. 세상에, 아도라. 다친 곳은 없니? 괜찮아? 어디 좀 봐봐. 엄마, 미안해. 말 안 듣고 혼자 부엌 들어와서 찻잔도 깨버리고. 아도라, 괜찮아. 네가 안 다쳤으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간신히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도자기 찻잔. 엄마가 아끼던 물건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아까 무슨 로고가 있었죠? 요거 기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날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찻잔 파편들을 치웠다. 깨진 찻잔을 바라보던 엄마의 표정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다음 날 몰래 찻잔 조각을 쓰레기통에서 찾아내 본드로 서툴게 이어붙였다.
이렇게라도 엄마의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길 바라며 원래 있던 자리에 두었다. 얼마 후 본드로 붙인 찻잔을 발견한 엄마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 모습이 더 잘 어울린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 헉, 만년필 나왔다. 엄마는 만년필로 글 쓰는 걸 좋아했다. 분량이 많은 서류나 편지도 마찬가지였다. 긴 글을 수기로 쓰는 것이 힘들 것 같아 물어보면 엄마는 늘 힘들지만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곤 했다. 엄마는 글을 쓰기 전에 마치 의식처럼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먼저 책상 앞에 반듯한 자세로 앉았고 곧이어 깨끗한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두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잉크병들 중 하나를 꺼내어 정교한 만년필을 사뿐히 잉크병에 담갔다가 종이 위에 떨어뜨렸다. 나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엄마가 글을 쓸 때면 항상 곁에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 엄마의 손길을 따라 새하얗던 종이가 엄마의 글씨로 빼곡하게 차는 모습을 보는 건 다른 것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다. 그때는 잉크병이 종류별로 있어서 어떤 날은 구경만 해도 반나절이 지났지. 내 기억에 이 잉크는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잘 안 썼던 잉크라고? 아도라 기억력도 좋다. 어렸을 때 엄마가 무슨 잉크 썼는지 기억도 하고 있어. 엄청 좋아했나 봐요. 엄마가 옆에서 글 쓰고 있고 그런 걸 지켜보는 걸. 근데 원래 어릴 때는 내 윗사람이 하는 게 다 좋아 보여.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아도라도 엄마와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실제로 닦듯이 이렇게 방글방글 돌려가면서 닦으면 잘 닦이네요. 쓱싸리 쓱싸 쓱쓱싸리 쓱싸. 좋아 좋아 좋아. 퍼센테이지 오르고 있어. 좋아요. 자 우선 이렇게 닦고 이 라벨 안 떨어진다 잘. 도대체 뭘로 붙여놓은 거야? 종이가 아닌가? 보통 이런 거 물에 불려서 칫솔 같은 걸로 박박 닦으면 겉면에 루이스라고 쓰여 있어요. 너무 예뻐요. 소리도 들려요? 투명하고 찰랑찰랑. 실제로 이런 잉크 제 눈앞에 있으면 저도 하루 종일은 아니고 한 반나절에 반의 반 정도는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완전 뽀득뽀득해. 하하, 기분 좋아. 0.5% 남았는데 나와라 힌트. 그렇지. 좋았어. 100% 완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 안에 숨겨진 별을 발견한다. 루이스. 엄마가 좋아하던 작가의 말이야. 왜 작가의 말이 여기 적혀 있어? 그 작가 에디션이거든. 대학 시절 아빠가 힘들게 구해다 준 거야. 한 번도 안 쓴 것 같은데. 아까워서 안 썼어? 아도라, 볼래? 이 잉크로 글을 써서 불을 끄면 보여? 야광이라서 반짝거린다. 어두울수록 빛나는 잉크야. 우와, 사랑하는 릴리와 애쉬의 딸 아도라에게 편식은 좋지 않아. 골고루 먹어야 쑥쑥 크지. 하지만 당근은 맛없는 걸. 그럼 이건 어때? 당근을 먹는 용감한 어린이가 되면 선물로 만년필을 줄게. 나 만년필 좋아. 그 제안은 만년필을 탐내던 내게 솔깃하게 들렸다. 엄마는 기대로 반짝이는 내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엄마가 왜 만년필을 좋아하는지 알아? 만년필로 쓰여진 글씨들을 보면 글을 쓴 사람을 가늠해 볼 수 있거든.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도 종이 위에 쓰여진 모습들을 보면 새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서 깜짝 놀라곤 해.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잉크병의 뚜껑을 닫았다. 돌이켜보면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무슨 이유인지 그 이후로는 엄마가 만년필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누가 우리 엄마한테서 잉크를 뺏었어. 행복의 최소 조건. 귀엽게 생겼다. 아빠 항상 신나있고 흥얼거려. 아빠는 음악을 무척 좋아해서 틈만 나면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크고 작은 악기를 연주했다.
어렸을 때는 어린이 합창단 소속이었고 대학생 때는 밴드 동아리였다는 얘기를 마치 무용담처럼 자주 하고는 했다. 아빠 능력자네. 퇴근할 때면 직접 작사 작곡한 아빠는 퇴근이 좋아 라는 유치한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들어왔다. 엄마는 이웃의 민폐라며 나무라면서도 새어나오는 미소까지는 감추지 못했었다. 아빠 덕분에 우리의 일상 곳곳에 음악이 녹아 있었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따뜻하다. 귀여워. 그 노래 첫 소절이 제일 웃겼는데 뭐였더라? 붙잡아도 소용없어요. 난 이제 자유예요.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요. 였나? 아빠가 저렇게 잼미니스러운 가사를 쓰셨다고? 아버지의 순수함이 돋보이네요. 야, 너무 귀엽다. 닦을 때마다 소리나. 오, 오카리나 생각나요. 어릴 때 불던 거. 참고로 저는 리코더파였습니다. 오카리나 쳐다도 안 봄. 요런 장식품? 요런 애들이 이런데 때가 진짜 잘 끼거든요. 실제로 여기를 잘 닦아줘야 돼. 닦으면 닦을수록 예쁜 색이 올라오네요. 야, 원래 색 너무 예쁘다.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얼굴 봐. 너무 무해하게 귀여워. 쭈쭈쭈쭈쭈쭈. 그래 아 해봐. 아 그렇지. 오케이 아 오른쪽 아야 너 기준 왼쪽 응, 왼쪽으로 그렇지. 치크치크 오케이 다음은 오른쪽 그렇지. 치크치크 어우 잘했어요. 자 이제 혀 내밀어. 아 우르르퇴 오케이 거북이 양치까지 깔끔하게 시켰고요. 남은 때를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가 떴지만 우린 알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럴 때 힌트를 봐야지. 보여요?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 응?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됐나? 아니야 아직 안 됐어. 여기. 좋아요. 아도라 드디어 완성했어. 아빠는 퇴근이 좋아를 이을 명곡. 이름하여 아빠는 휴일이 좋아. 아빠 노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대? 들킨 김에 한 곡 뽑아봐야겠다. 오카리나는 어디에 있나? 아빠, 그렇게 음악이 좋으면서 왜 회계사가 됐어? 음악이랑 회계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아더라 중요한 질문이네. 아빠는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안 하면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숫자를 다루는 건 다르더라. 하루라도 안 하면 온몸이 막 근질거리는 거 있지? 행복의 최소 조건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걸 하는 거거든. 아더라도 언젠가 그런 게 생기면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귀여운 거북이 모양의 오카리나. 아빠가 자작곡과 함께 자주 연주하곤 했다. 오카리나가 맞았네. 그렇게 말하고서 오카리나를 부는 아빠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행복에 필요한 걸 전부 가진 사람처럼. 나는 문득 궁금해져서 그럼 행복의 최대 조건은 뭐냐고 물어봤었다.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대답했다. 릴리랑 아도라라고. 그래서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다음에는 아빠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나는 정말 못 말린다고 하면서도 다음에 나올 아빠 시리즈를 기대했다. 심심할 때마다 아빠가 흥얼거린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리고 아빠의 말이 마음에 계속 남았다.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을 나도 찾을 수 있을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일? 그게 행복의 최소 조건이라고요? 맞는 말이야. 안 하면 못 베기겠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조심스러운 화해 요청.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귀엽게 생긴 새끼 고양이를 마주친 적이 있었다. 혼자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이 지나치게 어려워 집으로 데리고 가자며 부모님을 졸랐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고양이를 어떻게 데려갈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먹을 걸로 유인할까? 강아지 풀을 흔들어 볼까? 그것도 아니면 박스로? 아빠와 나는 신나게 떠들다가 뒤늦게서야 엄마가 말이 없었다는 걸 알아챘다.
엄마 또 뭐라 하려고 아무 말도 없었어? 안 돼 키우면? 생각해보면 아빠도 참 철없어. 말리지는 못할 망정 부추겼으니. 여러분들 소리 들으라고 저 지금 숨 참고 있었거든요? 너무 좋다. 모찌모찌한 게 쑥 빨려 들어가면서 때가 싹 사라지니까 아주 기분이 very high해지는군요. 아, 우리 고양이 손님 오랜만에 찾아오셨네요. 머리 어떻게 드릴까요? 아, 가운데만 남기고 싹 밀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다 밀어드릴게요. 아주 그냥 너무 귀여운데? 저 방금 데시벨을 주체하지 못하고 높일 뻔했어요. 진짜 깔깔깔깔 박장대소 할 뻔. 너무 귀여워서 여러분들 고막 터뜨릴 뻔. 이게 왼발이에요, 오른발이에요? 오른발.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닦아주고 왼쪽 뒷다리 닦아주고 배도 싹 밀어주고. 오케이 순조로워요. 잘하고 있어요. 아, 네 손님 오늘 요청하신 컷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아, 얼룩 같다고요? 지워달라고요? 이대로는 집에 못 간다고요? 이거는 손님 머리가 조금 시계 방향으로 나가지고 지금 가르마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잘 못 깎은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일단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니까 싹 다 밀어드릴게요. 갑니다잉. 너무 기분 좋아.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키울 방법도 알아보고 필요한 물건들도 미리 준비해뒀다면 또 모를까.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데려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건 릴리, 왜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알지, 반려동물은 신중하게 데려와야 하는 거. 하지만 아도라도 키우다 보면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 물건들이야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는 거고. 어미 고양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거면 멀쩡하게 잘 지내던 가족을 생이별시키게 되는 거잖아. 버리고 간 걸 수도 있잖아.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도라. 줄무늬가 있는 고양이 인형. 부드럽고 푹신하다. 만질 때마다 귀여운 소리가 난다. 나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엄마가 야속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우리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아빠가 조용히 다가와 인형을 하나 건넸다. 낮에 봤던 새끼 고양이와 닮은 푹신하고 부드러운 인형이었다. 엄마가 아도라 주려고 샀는데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겠나 봐. 인형의 부드러운 촉감은 서운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게 했다. 며칠 후 그 새끼 고양이를 같은 골목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 애는 저와 똑같이 생긴 어미 고양이에게 장난을 치고 있었다. 만약 그때 데리고 왔다면 엄마 말처럼 됐겠구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생이별 시킬 뻔했어. 엄마 말이 맞았어. 잊지 못할 순간. 우리 동네는 따뜻해서 눈이 잘 오지 않았다. 가끔 오더라도 땅에 닿기 무섭게 녹아내려 한 번도 쌓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눈싸움을 한다든지 눈사람을 만드는 건 내게 TV나 이야기 속에서만 가능한 일 같았다. 진짜? 새하얀 눈 위에 내 발자국 남기기. 눈밭에 누워 천사 모양을 만들기. 커다랗고 동그란 눈사람 만들기. 이런 것들은 내 유년 시절의 소원 목록 중 일부였다. 드물게 모두 시간이 나서 가족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졸랐다. 너무 귀엽다, 아도라.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지. 덕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전부 다 해볼 수 있었어. 꽃 너무 예쁘다. 떼면 안 될 것 같아. 꽃이 예쁘니까 마지막에 떼낼게요.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걸로 닦는 거. 오 마이 갓. 홀리. 미쳤나봐요. 꼼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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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따 잘 닦네. 이 정도면 꽃 없애도 될 듯. 아, 이 유리를 닦는 거군요. 이 천으로는. 좋았어. 닦아 죽었어. 지금이에요. 맘 놓고.
이게 직업이라면 직업 만족도 최상일 것 같아. 대박이다. 왜 안 닦여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왜 픽셀 나간 것처럼 붙어있어. 오케이, 힌트를 봅시다. 아이고고. 이게 그 초콜릿 먹고 나서 어금니 제대로 안 닦은 이만하면 완벽하지 않나? 어디가 안 닦였나? 탭. 오케이, 하나도 안 닦였죠? 아빠, 밟을 때마다 뽀득뽀득 소리가 나. 그리고 이렇게 누우면 푹신푹신해. 어디 아빠도 한번 누워볼까? 오, 아도라 말처럼 정말 푹신푹신하잖아. 예전에 봤는데 이렇게 팔다리를 휘저으면 커다란 눈천사를 만들 수 있대. 그럼 같이 커다란 눈천사를 잔뜩 만들까?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게. 마시멜로 다 구워줬어. 두 사람 다 간식부터 먹고 해. 안 그러면 힘들어서 오래 못 놀걸. 너무 따뜻해요. 여행지에서 산 스노우볼,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을 담고 있다. 우리는 커다란 눈천사를 만들고 눈사람을 만들고 온몸에 눈이 묻는 줄도 모른 채 신나게 눈싸움을 했다.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벽난로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달콤한 코코아를 마셨다. 맛있겠다. 따뜻한 기운에 노곤해져 졸고 있으면 아빠의 나직한 노랫소리와 엄마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팔랑팔랑. 여행지에서 꿈같은 시간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우리는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스노우볼을 하나 샀다. 그게 이거구나. 하지만 나는 언젠가부터 일부러 스노우볼을 눈에 띄지 않게 옮겨두었다. 그 속의 따뜻한 추억은 오히려 나를 아프게 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을 자꾸만 꿈꾸게 만드니까. 2장. 내가 꿈꿨던 것. 나의 꿈에 대한 건가 봐요. 멈춰버린 시간. 거실을 정리하며 혹시 열쇠가 나올까 기대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이제는 내 방을 들여다볼 차례였다. 방은 내가 집을 나섰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고 수북이 쌓인 먼지만이 지나간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책상 위에 놓인 아빠의 회중시계였다. 째깍째깍. 이 시계가 이런 소리를 내며 움직이던 때도 있었다. 이제는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회중시계를 엄마에게 선물 받은 날, 아빠는 새겨진 문양이 마치 엄마의 이름처럼 백합꽃을 닮았다며 무척 기뻐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자신의 품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아빠가 어디를 가든 이 회중시계도 늘 함께였다. 그런 회중시계가 완전히 멈춰버린 날은 내가 고등학생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빠, 잘 지내? 거기서도 장난 많이 치고 있어? 나는 잘 못 지내고 있는 것 같아. 거기서도? 거기서도? 아빠 어디 갔어? 딱 기다려. 내가 완전 깨끗하게 닦아줄게. 반짝반짝 새 것처럼. 이렇게 열어주고. 되게 비 오고 밤 되고 이러니까 다른 분위기네요. 이 분위기도 좋다. 아주 쑥쑥 오르는구만. 퍼센테이지 너무 좋아요. 와, 미쳤다. 여러분 소리 들리시죠? 대박. 쑥쑥쑥쑥.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쓱싹쓱싹 좋아요. 이 게임은 비주얼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여기도 닦아주고. 그럼 100%. 엄마 머리 짧아졌다. 나이 드셨나봐요, 그죠? 아도라, 엄마가 누누이 말했잖아. 회사로 직접 전화하지 말라고. 나는 그냥 퇴근할 시간인데 말도 없이 안 오고 엄마 폰으로도 연락이 안 되길래.
미안해. 정신없이 일하느라 깜빡했어. 다음부터는 엄마가 잘 확인할게. 그래도 전화보다는 문자로 연락해. 저녁 잘 챙겨 먹고. 알았어. 있잖아. 아까 방을 정리하다가 아빠가 준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았는데 아돌아, 미안하지만 엄마가 일이 바빠서 이만 끊어야겠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엄마 잠깐만 나 고장난 회중시계. 더는 시간을 새기지 못한다. 마치 우리 가족처럼. 나 마음 아파. 그때 나는 엄마가 절실히 필요했다. 하지만 엄마는 마치 아빠를 어쩌면 우리를 잊고 싶은 것처럼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기는커녕 얼굴도 잘 보지 못하는 날이 쌓여갔다. 이제는 엄마 혼자 나를 책임져야 하니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다가도 밤이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차라리 엄마를 원망하는 게 더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가끔 피로에 지친 엄마와 마주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나를 혼자 두는 엄마가 미우면서도 야위는 엄마를 보면 마음이 아팠다. 할 수만 있다면 엄마에게 위로받은 만큼 엄마를 위로하고 싶었다. 아도라 마음이 너무 예뻐요. 어둠 속에서 발견한 것. 적막해진 집을 견디기 힘들 때마다 아빠가 남기고 간 테이프들을 들었다. 그 노래들을 듣고 있으면 마치 아빠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은 무심코 튼 라디오에서 어느 작곡가의 사연이 흘러나왔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작곡을 자주 흥얼거리셨어요. 그 영향인지 자연스럽게 음악에 관심이 생겼죠.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랑은 소원해졌는데 아버지의 자작곡을 부를 때면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작곡을 시작하게 됐죠. 저에게 작곡은 나를 위로하고 나와 닮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수단이에요. 나와 꼭 닮은 사연을 가진 그의 곡은 신기할 정도로 내 마음과 닮아 있었다. 그를 동경하는 건 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빠가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도 못 견디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아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조금씩 시간을 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하나둘 작곡 장비를 사 모았다. 엄마가 작곡 장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 기뻤는데 왜 그렇게 쓸쓸한 표정으로 말해? 아직 전원이 켜질 것 같아. 지금 한번 켜볼까? 오, 움직여요. 우와! 박지. 어쨌든 아도라가 음악의 길로 가게 되었네요. 아빠의 음악의 재능을 물려받았나 봐. 하나도 안 닦였죠? 근데 옆면은 진짜 깨끗하게 잘 닦았어요. 그죠? 잠깐만. 돌려서 오케이. 떼나무 헬리콥터. 내 이도 이렇게 열심히 안 닦았다 진짜로. 내려놔. 봐. 그럼 그렇지. 나이스. 엄마 왔어? 오늘도 늦었네. 많이 피곤하겠다. 좀 그렇네. 밥은 먹었어? 아돌아, 그런데 이 물건들은 다 뭐야? 이것들? 미디랑 마이크랑 작곡 장비 같은 거야. 이 많은 물건들이 다 작곡 장비라고? 조금씩 만들어 보고 있어. 최근에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그 돈으로 조금씩 모아서 샀어. 아돌아, 잠깐. 아르바이트? 설마 취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야? 너도 이제 진지하게 공부해야 할 때잖아. 이런 데다가 시간 그만 쓰고 아르바이트도 당장 그만둬. 빨간색 미디 컨트롤러. 조금씩 돈을 모아 산 나의 첫 번째
음악 장비. 취미가 아니라고 진지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말을 덧붙이기도 전에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단호하게 닫힌 문소리가 미처 뱉지 못한 말과 함께 뒤섞였다. 나는 또다시 익숙한 외로움 속에 남겨졌다. 내 말을 더 들어주지 않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면 엄마도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음악에서 위로받았던 것처럼 엄마도 위로받게 해주고 싶었다. 이왕이면 내가 만든 노래로. 위로의 멜로디. 그 후로 시간이 날 때마다 작곡에 열중했다. 처음으로 만드는 곡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엄마를 위해 만드는 곡이라서 많은 공을 들였다. 내 진심을 충분히 담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곡을 테이프에 실었다. 이 멜로디가 진심으로 엄마를 위로해주길 바랐다. 엄마를 온전히 설득하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엄마가 내 곡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괜찮아질 수 있다면. 평소처럼 엄마가 피곤해 지쳐 늦게 돌아온 밤, 나는 내 첫 자작곡이 담긴 테이프를 긴장된 마음과 함께 엄마에게 건넸다. 나는 엄마가 그 곡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왜 아까 우는 소리 같은 거 들려. 사람의 마음 같기도 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소리도 그렇지만 그런 거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직접 닦아볼 수 있게 해주니까 마음의 묵은 때를 벗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때도 보면은 되게 마냥 더럽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떼낀 와중에 꽃도 피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쓸모없었던 것만은 아니었던 거지. 그런 의미에서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브금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마음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고 위로를 전달하려 하는 따뜻함이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누를 수 있다는 거는 때가 숨어있다는 얘기죠. 이 게임의 제일 큰 장점은 요 반복되는 행위가 지루하거나 지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든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막막할 때 이렇게 힌트를 볼 수도 있어서 안 풀리는 걸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런 힌트가 되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런 거 없으면 조금 답답해 하거든요. 오케이. 네가 직접 작곡한 곡이라고? 맞아. 멜로디가 먼저 떠올라서 곡부터 만들었어. 가사는 천천히 붙여보려고 해. 아, 그리고 이거 말고 공모전에 응모할 곡도 있는데 주제가 뭐냐면 아돌아, 잠깐만. 엄마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지금은 학업에 집중할 때라고 했잖아. 엄마, 지금은 내가 부족하니까 취미로만 보이겠지만 일단 테이프 좀 들어봐봐. 아돌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지금 중요한 시기야. 진지하게 공부해도 모자랄 판에 언제 이런 헛바람이 든 거야? 엄마 피곤하니까 일단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언제? 엄마가 일 그만두는 날? 그런 날이 오기는 해? 아돌아, 엄마는 너 때문에 일하는 거야. 나 진지하게 작곡가가 되고 싶어. 성공한 작곡가가 돼서 엄마 돈 걱정 안 하게 하고 싶고, 재능 있다는 말도 많이 들었으니까 나 분명 아돌아, 엄마가 분명히 말했잖아. 하지 말라고. 지금은 네가 특별한 것 같지? 재능 있다는 말? 지금 듣는 그런 말들만큼 의미 없는 말들도 없어. 칭찬 한번 받았다고 네가 특별하다고 착각하지 마. 그런 말은 널 하나도 증명해주지 않아. 엄마 말 너무 마상. 아빠의 카세트 플레이어.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테이프를 넣으면 노래를 들려준다. 엄마 화내는 모습
이미지인데도 너무 마음 아파요. 무슨 느낌인지 알아서. 그쵸? 그날따라 유독 더 많이 피곤했던 걸까? 무엇이 엄마를 그렇게까지 화나게 했을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 순간의 엄마는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마의 반응에 나는 그만 할 말을 잃었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반응에 얼어붙었던 그 순간 엄마는 내 손에 들려있던 테이프를 매섭게 낚아채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 그러곤 뒤돌아보지도 않고 한마디 했다. 다시는 이런 쓸데없는 데 시간 쓰지 마. 그때 엄마가 쓰레기처럼 던져버린 건 카세트만이 아니었다. 그건 아빠가 떠난 후 외롭고 쓸쓸한 와중에도 엄마를 위로하고 싶었던 내 마음이기도 했다. 엄마를 미워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엄마를 믿어보고 위로하고자 했던 나의 마음. 정성껏 눌러 담은 마음이 아무런 가치 없는 쓰레기가 된 순간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사라져가는 걸 느꼈다. 엄마의 분노가 마침내 고요해지고 비로소 조용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제서야 엄마를 이해하는 걸 포기했다. 마음 아파. 갈등이 생겼네요. 상처 줄 자격. 오르골은 내가 아빠에게서 받은 마지막 선물이었다. 나는 외로울 때마다 오르골 태엽을 감으며 이제는 없는 아빠에게 말을 걸었다. 아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빠라면 분명 날 응원해줬을 텐데. 엄마는 꿈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못 견디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몰라. 내가 그냥 당신처럼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겠지. 그게 엄마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일 테니까. 속에 맺힌 말을 쏟아부으며 한참을 울다가 오르골의 선율을 듣고 있으면 마치 아빠가 곁에서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그때 이후로 엄마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됐었지. 엄마가 말을 거는 것도 싫었어. 대화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 심하게 했는데 애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지. 이것도 열리네. 아까 소제목이 상처 줄 자격이었던 것 같은데, 상처 줄 자격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끔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긴 하지만 상처 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는 상처 줄 자격이 생겼다? 이런 생각은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사람 마음이 마음이다 보니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게 꼭 좋은 일에만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나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친구, 연인, 그런 사이에서는 한 번이라도 상처 주는 말을 내뱉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갈등, 그 틈이 생기곤 하죠. 그러니까 엄마도 아도라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 텐데, 왠지 모르겠지만 아도라도 이해를 못하죠. 그때 엄마가 급발진해서 갑자기 화를 냈으니까. 내 꿈을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암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뭐 아도라가 보니까 비행 청소년도 아니고 공부를 안 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냅다 나한테 공부나 하라 그래. 거의 너 이제 고3이잖아, 언제까지 쓸데없이 그림이나 그리고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이라서 제가 다 마음이 아팠네요. 근데 엄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 말이 다 맞아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아도라가 고양이 사건 때 엄마 말 안 듣고 고양이 데려와 버렸으면은 엄미랑 생이별 시킬 뻔했다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엄마 말이 다 맞아라는 게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머리가 좀 크고 잔뼈가 굵기 시작하면 이제 엄마 말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가 되어버리죠. 그러다가 다시 또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엄마의 나이에 내가 이해할 수 없던 시기, 엄마의 나이에 내가 가까워질 때쯤 그때 깨닫죠. 슬슬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합시다. 뭐 어머니랑 정 사이가 안 좋은데 뭐 어떻게든 끊어진 연도 막 갖다 붙여라 그런 강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전화 한번 드리고 그때 나한테 왜 그러셨는지 허물없이까진 아니더라도 차 한잔 하면서 서로 터놓고 얘기는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고 그 기억에 매몰돼서 살면 그게 그 누구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엄마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과의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엄마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버렸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난 그걸 나중에라도 따져야지. 나한테 그때 왜 그랬냐? 그게 아니라면 엄마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 나 그때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 서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진짜 행운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런 대화랑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 그런 기억들은 내가 커서도 계속 내 발목을 잡거든요. 결국엔 엄마도 아도라도 엄마는 너무 상처가 많았고 아도라는 너무 어렸고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서로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아차차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엄마랑 아빠가 못다한 말을 삼킨 채 먼저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은 아도라는 속이 타는 거지 이제. 어우 너무 예뻐요. 너무 좋다. 깔끔해진 것 봐. 방금 보셨어요? 아도라. 내 이름이 가운데에 새겨져 있다. 그죠? 85.21%인 거 보니까 이거 왠지 돌려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우리 한번 감상해 봅시다. 아도라의 위로의 시간을 우리도 한번 간접 체험 해보자고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엄마한테 속상한 얘기 듣고 이해받지 못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이거 들으면서 혼자 아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고 혼자 위로받는 거잖아. 너무 안쓰럽다. 열심히 닦았다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닦였네? 오케이. 제가 더 열심히 닦아볼게요. 헉, 맞아 여러분 디테일 있다? 여기 들어보면 소리가 달라요. 그쵸? 바깥쪽 닦을 때랑 안쪽 닦을 때랑 소리 디테일이 다르다? 그 울림이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도 표현을 해줬어요. 너무 좋아. 섬세하게 즐길 요소가 진짜 많은 게임이에요. 힐링 강박처럼 힐링이 막 되게 강요되는 것 같아서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스며드는 게임이 나온다는 건 진짜 고마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아도라, 잠깐 얘기 좀 하자.
나 지금 바빠. 저번에 그 일은 엄마가 심했어. 피곤해서 감정이 격해졌나 봐. 그런데 전부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아돌아. 너 고생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은 재밌고 좋아서 하고 싶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조금 더 크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우선은 공부에 집중하고 취미로만 두는 게 너한테도 좋은. 이제 알겠어. 엄마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엄마는 하고 싶었던 일이 없었지? 엄마는 남들이 정해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모르는 거야. 뭔가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뭔지도 모를 거고. 아빠가 그랬다면 분명 내 마음을 이해했을 거야. 적어도 내 테이프를 그렇게 버리진 않았을 거야. 아빠는 엄마랑 달랐으니까. 태엽을 돌리면 노래가 흐르는 오르골. 아빠가 내게 준 마지막 선물.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 중에서 가장 엄마를 아프게 할 것 같은 말만 고르고 골랐다. 나한테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먼저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엄마는 내가 비수를 꽂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했다. 반응을 하지 않는 엄마를 보는 게 더욱 화가 치밀어 심한 말을 떠오르는 족족 쏟아냈다. 엄마는 말없이 내 분노 앞에 서 있다가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을 때쯤 말없이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방에서 나는 오르골을 끌어안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내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상처 줄 자격이군요. 아주 어릴 적 언제나처럼 평온한 주말 오후에 아빠의 카메라에 여기저기 스티커를 붙이며 놀다가 깜빡 잠이 들었을 때였다. 잠에 들어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엄마랑 아빠가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듣고 싶었지만 이내 깊은 잠에 빠져서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아빠, 툭하면 카메라를 꺼내서 엄마랑 나를 찍곤 했었지. 충전만 하면 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깨끗하게 닦고 나서 켜봐야겠다. 너무 예쁘다. 떼낀 거 사라지는 것 봐. 내 마음이 다 행복해져. 마데인 코리아. 그죠? 아니, 저 이거 보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못 읽는 거 아세요? 옛날부터 그 장난으로 자꾸 마데인 치나, 마데인 차이나, 메이드 인 땡땡땡, 마데인 땡땡땡 이런 장난 많이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에 마데인 코리아, 마데인 치나, 마데인 제페니스 막 이런 거. 제페니스 뭐야? 갑자기 왜 혼자 제페니스? 아무튼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입에 붙은 것 같아요. 아니, 저 마우스 토글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클릭하면은 마우스 꾹 안 누르고 있어도 그냥 마우스 움직이면은 알아서 닫히는데 자꾸만 저도 모르게 힘주고 빡빡빡빡 이렇게 문지르게 돼요. 내려놓고 어떻게 열어요? 이건가? 눌러. 아닌데? 이거? 예? 열어. 그렇지. 깨끗하게 닦였을까요? 그렇지. 하나도 안 닦였고. 그나저나 이거 플래시 같은데 플래시 안에다가 저렇게 저 스마일 스티커 붙여놓은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평소에는 가려져서 안 보이다가 이렇게 플래시 딱 켜려고 누르면은 짠! 스마일! 찍을 때 김치! 저 스티커 보이면 기분 좋아서 웃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눈이 안 좋으면 안 보이겠다. 까비. 아도란의 가족들은 시력이 좋았나 봐요. 다행이다.
아니지. 아도라 엄마 아빠도 그니까 렌즈 꼈을 수도 있는 거잖아. 헉, 라식을 했나? 아니야. 저 때는 라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 진짜 별소리를 다 한다. 그죠? 이런 빠질 것 같은데. 그렇지. 오케이. 다시 또. 우와 진짜 좋다. 좋아요. 어디지 이제? 옆에. 좋아. 여기. 아도라 숙제는 다 했어? 쉿. 카메라 가지고 놀다가 잠들었어. 참 물건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한다니까. 애가 참 좋아하는 게 많아. 음악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역시 자식은 부모를 닮는 걸까? 나를 닮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때를 후회하는 거야? 난 그때 당신 모습이 멋있어서 좋았는데. 다 옛날 얘기야. 철없이 꿈에 젖어있던 옛날 일. 이젠 꿈에서 깨어났으니까 현실을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자. 응? 알았어. 이제는 단종된 기종의 디지털 카메라. 어렸을 때 내가 스티커를 붙여놓은 모습 그대로다. 카메라에는 난생 처음 보는 영상이 하나 들어있었다. 아, 아까 방금 엄마 아빠의 대화인가 봐요. 잠결에 버튼을 눌렀던 걸까? 기울어진 각도로 찍힌 영상에는 엄마와 아빠의 긴 대화가 담겨 있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화였다. 엄마한테 꿈이 있었다고? 내가 아는 엄마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쩌면 그날 내가 내뱉었던 말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풀이되었다. 가만히 서서 내 분노를 온몸으로 봤던 엄마. 말없이 방을 나가던 엄마. 작은 소리를 내며 닫히던 문 같은 것들이. 아도라가 이제 엄마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걸까요? 엄마의 이야기를 알게 됐잖아. 엄마가 꿈꿨던 것. 3장 넘어왔어요. 꿈이 머문 자리. 이제 남은 곳은 엄마의 방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피해왔던 엄마를 마주하는 기분을 느끼며 낡은 손잡이를 잡았다. 엄마의 방은 용도에 따라 분류된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곧 떠날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인 것처럼 상자에는 당신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이 가는 상자가 하나 있었다. 차마 버리지 못한 것들. 그런 이름의 라벨이 붙은 상자 안에는 처음 보는 트로피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뭐지? 아도라가 처음 보는 트로피? 헉, 뭐야? 어디서 받은 상들일까? 난 정말 엄마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었구나. 엄마에 대해 알게 됐어. 이걸로 싹 하면 깨끗해지려. 컵에 있던 로고랑 똑같이 생겼어. 컵? 아, 맞네요. 그 PWG, 그쵸? 그 앞부분에 처음에 제가 마법봉 같다 했던 그거. 엄마의 트로피잖아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아도라랑 똑같은 상황이었어 봐. 지금 무슨 느낌일까요? 엄마의 트로피. 난 본 적도 없어. 엄마가 나한테 보여준 적도 없으니까. 여기에다 꽁꽁 숨겨놓고 감춰놨던 거야. 난 사실 내가 아도라였으면 닦으면서 엄마 비겁해 이랬을 것 같아.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할 것 같아요. 엄마 나한테 말해줬으면 나는 엄마 엄청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거 봐 이렇게 뽀득뽀득 닦아줬을 텐데. 나한테 말하지 엄마.
왜 말도 안 하고 엄마의 꿈을 그렇게 숨겼을까? 엄마가 아빠한테는 이걸 꺼내서 자랑하곤 했었다 했잖아요. 자기 자식한테는 차마 자랑할 수 없어서 혼자 넣어놨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많이 안타깝네요. 엄마가 더 이상 아도라의 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또 어디? 그렇지, 여기. 아빠, 그건 뭐야? 트로피? 아, 어렸을 때 수학 경시 대회에서 대상을 타고 받은 트로피야. 대단하지? 우와, 엄마도 알아? 하긴 아빠가 이렇게 멋진 걸 엄마한테 자랑 안 했을 리가 없지. 그럼 생각날 때마다 자랑했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그때마다 엄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듣다가 커다란 상자를 꺼내서 아차 응? 상자를 꺼내서? 아들아, 우리 간식이나 먹을까? 치즈케이크 어때? 왜 말을 하다 마는데? 궁금하잖아. 아빠 말을 하다 말았어. 애기 궁금해. 처음 보는 트로피, 공모전 대상과 릴리 메이어라는 글자가 눈에 띈다. 컵에서 본 로고와 똑같은 로고가 그려져 있다. 아, 그때 아빠가 말한 게 이 상자였구나. 안을 가득 채운 상 중에 눈에 띄는 것들만 몇 개 꺼내보았다. 교내 글쓰기 대회 입상, 릴리 메이어. 청소년 단편소설 공모전 우수상, 릴리 메이어. 장편소설 공모전 대상, 릴리 메이어. 전부 엄마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만큼의 성취를 이뤘는지 증명하는 상들이었다. 이렇게나 많은 상을 받을 만큼 재능이 있었으면서 엄마는 왜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나의 꿈을 가로막았던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우리의 마지막? 엄마가 카세트를 버린 이후로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엄마를 대할 수 없었다. 내가 원하던 학교에 입학해 음악을 공부하러 멀리 타지로 떠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진 먼저 연락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때는 대학만 졸업하면 내가 가진 재능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정했다. 어린 시절 받은 상과 인정들은 엄마의 말을 증명하듯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성취와 멀어질수록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빈도가 늘어갔다. 상상 속의 엄마는 수학이 넘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때 그만하라고 했지. 너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말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번호를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되었을 때도 좀처럼 연락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이모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엄마의 부고였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연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엄마 말이 맞았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 맞아. 용기가 안 나지. 어떻게 그 용기가 나. 엄마 말이 맞았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엄마 말이 틀려야만 내가 엄마한테 상처 줬던 게 합리화가 될 텐데 얼마나 미안할까. 말이라는 게 그 한마디 안 했으면 안 꼬였을 수도 있는데 좀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말했으면 서로 통할 수도 있었는데
좋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말을 삼키고 보내는 게 제일 아픈 것 같아요. 대상이 없어지잖아, 그 말이 향하는. 말이라는 거에 감정이 안 담길 수가 없는데 그 말을 전해야 될 대상이 사라지면 그 말도 죽거든요. 근데 그 죽은 말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게임하면서 보이는 때처럼 내 마음에 자꾸 쌓이고 끼고 해서 이렇게 닦으면은 예쁘게 아름답게 그대로 있는데 그 원형을 자꾸 그 때들이 가리니까 그럼 아쉽잖아요. 이렇게 예쁜데 요거를 땡기면 그렇지. 이 녀석 아주 그냥 잘도 숨어 있었어 요때 녀석. 가는 거니? 비행기 시간 맞추려면 지금 출발해야 해서. 짐이 많은데 역시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게 됐어. 바쁠 텐데 무리할 필요 없어. 이만 갈게. 아돌아. 흑백 영화에 나올 것 같은 타자기. 엄마가 소설을 쓸 때 썼던 것 같다. 돌이켜보면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나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고 성공한 모습으로 이 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오리라고 다짐했다. 엄마의 말이 틀렸음을 몸소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단호하게 닫아버린 그 문은 이후로도 열리는 일이 없었다. 타자기 밑에 붙어있는 작은 서랍 안에는 종이뭉치와 다락방 열쇠가 들어있었다. 종이뭉치는 대부분 엄마가 쓴 소설 같았고 나머지는 계약서로 보였다. 몇 장은 릴리 메이어 씨에게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엄마한테 보낸 편지 같았다. 그중 가장 빼곡한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다. 릴리 메이어 씨에게. 오랜만에 답장을 쓰는군요. 옛날부터 나의 팬이라며 자주 편지를 보내고는 했었죠. 이번에 보내준 글도 잘 읽어보았어요. 이건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조언이에요. 오랫동안 당신을 봐왔지만 당신이 쓴 글에서는 특별한 점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생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못 쓸 수준은 아니지만 릴리 씨, 당신은 그 정도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떨 때는 포기하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글과는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당신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루이스. 루이스가 그 루이스였어? 세상에. 전하지 못한 마음. 루이스는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작가의 이름이었다. 어쩌면 엄마가 작가의 꿈을 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엄마가 동경하던 작가. 존경하는 작가에게서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어떤 기분이었을까? 나는 감히 상상해보기도 어려웠다. 편지를 받았을 때 칭찬이나 응원을 기대하고 펼쳐보았을 엄마를 상상해보았다. 편지를 읽을수록 서서히 굳었을 표정도. 내가 존경하던 작곡가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면 나도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엄마 불쌍해. 아니 작가님 왜 그렇게 마음 아프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도 뭔가 전화가 걸릴 것 같은데, 그죠? 뭔가 이스터에그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막 사진도 찍히고 그랬으니까. 뭔가. 아, 오케이 좋아. 딱 좋아. 왜 신호 가냐, 마음 아프게. 여러분 보이세요? 진짜 깨끗하게 닦인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때도 이렇게 닦아드릴게요. 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때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아주 깨끗하게 쓱싹싹싹 닦아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때가 없는데 왜 멋대로 마음의 때를 만드냐고요? 사람이라면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봐, 이거 봐. 다 닦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밑에 다 눌러붙어 있잖아. 아, 진짜 이 힌트 모드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 이거 없었으면 저 평생 못 끝냈을지도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게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세균 박멸. 헉, 이것도 아니야? 어디지? 여기 그렇지. 여기. 나이스. 2월 19일에 녹음된 음성입니다. 언니, 나 조만간 입원할 것 같은데 집 정리 좀 도와줄 수 있어? 부탁 좀 할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니밖에 없네. 릴리, 그런 말 마. 저번에 열쇠도 받았으니까 시간 날 때 가서 정리하는 거 도와줄게. 고마워. 트로피 같은 것들은 내가 미리 정리해 두려고. 참 이상하지? 그때는 떠올리기만 해도 괴로워서 잊으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집을 정리하면서 그때 물건들을 보니까 마냥 즐겁게 글을 쓰던 시절들이 떠오르더라. 왜 항상 소중한 건 잃고 나서야 실감하게 되는 걸까? 글도 아도라도. 릴리, 아도라한테 연락은 해봤니? 이틀 전에 연락해봤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더라. 번호를 바꾼 건지. 음성 녹음은 남겨두었는데 잘 모르겠네. 용기 내서 더 일찍 연락했더라면 이렇게 연락이 끊기진 않았을까? 그때는 아도라한테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어. 아날로그 전화기. 특정 날짜로 전화를 걸면 녹음된 통화 기록을 들어볼 수도 있다. 전화기에 녹음되어 있던 건 엄마와 이모의 통화였다. 중간중간 기침하느라 쉽게 말을 잇지 못하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힘겨움이 느껴졌다. 집을 떠난 후 나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존심 때문에 엄마에게 연락하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엄마가 그때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그리고 내게 연락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번호를 바꾸게 되었을 때라도 그때라도 내가 먼저 연락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3장 완료. 코끝이 찡하네요. 4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물건인 것 같죠? 아, 나 슬퍼. 오래된 편지. 뒤늦게 타자기 서랍에서 발견한 다락방 열쇠가 눈에 들어왔다. 그제서야 이모의 목걸이를 핑계 삼아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모는 모든 걸 알고 날 여기로 보냈는지도 모른다. 나는 녹이 쓴 다락방 열쇠를 꼭 쥐었다. 열쇠는 차갑고 딱딱했지만 어딘가 온기가 느껴지는 것도 같았다. 엄마와 이모의 통화 내용은 열쇠를 닦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다. 나를 보는 것 같았어.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들뜬 그 애가 꼭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나 같더라.
그 애가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 생각해보면 그 순간 나는 아도라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나를 보고 있었던 거야. 엄마. 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엄마도 꿈이 있었잖아. 내 엄마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모자랐던 건 부족했던 건 시간이었을 뿐이야. 다닥카타. 타자기 안에 있던 다락방 열쇠. 다락방 안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헉, 다락방이다. 엄마와 이모의 통화는 엄마의 거친 기침 소리로 끝났다. 무거운 마음으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열쇠를 들고 다락방으로 향했다. 옛날부터 다락방은 엄마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어린 마음에 몰래 들어갔을 때도 물건이 아주 많이 쌓여 있어 창고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다락방에 왜 엄마는 가끔 들어가는지 궁금해하곤 했었다. 질문에 대해 대답하듯 다락방 한 구석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목걸이 하나와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집을 정리하고 물건들을 닦으며 엄마의 다른 모습들을 알게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엄마의 마음을 전혀 몰랐겠지. 일기장이 여기서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쌓인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일기장을 열었다. 그날 아도라가 상기된 얼굴로 테이프를 건넸을 때 나는 그 얼굴에서 부푼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저 순수하게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천진난만한 얼굴. 그 얼굴은 정확히 내가 아는 얼굴이었다. 이 아이도 곧 지나간 세월을 저주할 거야. 그리고 자신의 한심함을 후회하게 되겠지. 지금 여기서 그만두게 만들어야 해. 차라리 나를 원망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일부러 더 모질게 행동했다. 적어도 그때는 그게 아도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도라가 떠나고 내가 한 행동이 정말 옳았는지 자주 돌이켜보고는 했다. 그리고 아도라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 아이가 꿈꿨던 흔적들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아도라의 슬픔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모습들을 보며 동시에 어린 날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나는 아도라가 남긴 흔적들처럼 아주 반짝이고 있었다. 뒤늦게라도 아도라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내가 준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연락이 닿지 않기에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언젠가는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나는 네 덕분에 다시 나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어.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과거인데도 너의 모습에서 또 나를 찾을 수 있어서 기뻤어.
나는 너에게 큰 상처를 줬지만 나는 너에게서 위로를 받았구나. 아돌아, 진작 너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야 했었는데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나는 언제나 너의 삶을 응원할 거야. 엄마의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일기장을 덮고 나서야 책상 구석에 놓인 편지와 버려진 줄 알았던 나의 첫 자작곡 테이프가 보였다. 나는 테이프를 카세트 플레이어에 꽂고 편지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편지에는 내가 작곡한 곡에 맞춰서 쓴 것 같은 그런 가사가 적혀 있었다. 나는 엄마의 가사를 천천히 읊어보았다. 서투른 멜로디와 시 같은 가사는 마치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잘 어울렸다. 멀리 날아가 버린 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동이 트는 하늘을 따라 춤을 추던 빛나던 너의 눈동자를 기억해. 그 빛을 먼지로 뒤덮어버린 건 나였을까? 꿈에서 보았던 달과 별을 노래하던 너는 내가 남긴 그림자까지 밝혀주었어. 뭔데? 언더스티드, 과거에서 온 편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도라가 작곡한 노래에 엄마가 써준 가사다. Any chance to see them once again. Looking above your eyes, dance with the dawning sky. 여기 너무 좋다. Gleaming with hope, they were clear as crystal. 여태까지 우리가 같이 닦았던 물건들이 쭉 나오네요. 열심히 닦았는데 다시 보니 반갑다. 엄마 가사 너무 예쁘게 써줬는데. 결국에 엄마는 나의 그림자까지 밝혀주면서 라고 말했잖아요. 아도라한테 위로를 받았네. 아도라가 원하던 대로. 아도라야, 너 해냈어. 엄마가 너한테서 위로를 받았다고. 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 Will you be back to see your lemon trees in bloom? 집에 피어있던 레몬나무. Will you be there to hold my hand? And we walk through hills 그렇게 함께 언덕과 마을을 걷는 거야래요. 누를 수 있구나. 진즉 눌러볼걸 이런. 마음 아파. 다시 보러 가야지 당연히. 이건 아무 소리 안 나네.
뒤늦게라도 아도라가 엄마한테 자신의 위로가 닿았다는 걸 알게 돼서 다행이네요. 그날의 슬픈 기억을 계속 가지고 갔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야. 언더스티드 Letters from the Past를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네요. 아 진짜 이렇게 재미있는 아름다운 게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가 뒤에서 안아주고 있어. 엄마 세상에. 눈물 나. 한번 들어볼까요? 2월 17일에 녹음된 음성입니다. 아도라, 엄마야. 많이 바쁜 것 같아서 메시지 남겨. 엄마, 잘 지내고 있니? 내가 못 받았던 어디 아픈 데는 전화였구나. 없고? 다른 건 아니고 네 방 창가의 레몬나무에 꽃이 피었어. 아주 조금만 창문을 열어도 좋은 레몬 향기가 난단다. 네가 레몬을 참 좋아했었잖아. 아 진짜. 그래서 생각나서 전화했어. 아 엄마. 엄마 기침하는 거.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꼭 챙기고 늘 건강하렴. 엄마도라고 하고 싶은데. 보고 싶구나. 나도. 사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편지 이 열쇠가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펜던트가 또 있네. 엄마의 펜던트가 남았어. 이거 열면은 또 이제 엄마 얼굴 있는 거 아니야? 엄마 펜던트니까 우리 가족 사진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로? 너무 싫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싫단 말이 절로 나오네요. 아 진짜 이렇게까지 작정하고 울게 만든다고요? 엄마의 행복의 최소 조건도 아도라랑 아빠였죠? 엄마가 항상 차고 다니던 펜던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처음이다. 진짜 그릇에 남은 것까지 싹싹 긁어먹고 난 느낌이에요. 엄청 맛있는 음식. 진짜 맛있는 거 먹고 나서 혀로 그릇 다 핥아먹고 난 뒤에 느껴지는 그 만족감 뒤에 따라오는 그 약간의 그 더 없어? 하는 데서 오는 허무함까지 너무 완벽하네요. 정말 즐거운 게임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